다음 중 모세혈관 건강 적신호는 무엇일까요? 코피가 자주 난다, 대 쉽게 멍이 든다. 일단 저는 코피가 자주 난다가 답일 것 같아요. 왜냐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부풀었다가 터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출혈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모세혈관이 안 좋다 그러면은 멍이 들겠죠. 혈관이니까. 다 맞는 말 같은데 박 교수님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두 분 다 맞았습니다. 우리 코의 비중격 가운데 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모두 5개거든요. 근데 한 군데서 만나요. 그 만나는 지점을 키셀바의 혈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혈관들이 만나는 모세혈관 덩어리 부분이죠. 근데 조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코피 났을 때 이렇게 꽉 누르잖아요. 네. 그럼 그 바로 눌리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콧구멍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 코를 자꾸 후비면은 후비다가 이 혈관총을 만들어서 모세혈관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후비지 않아도 염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모세혈관이 약해지면서 저절로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도 우리가 어떻게 손상을 입거나 쉽게 부딪히거나 하면 퍼렇게 멍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치지 않아도 굉장히 약해진 혈관들은 저절로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많이 보는 경우가 이제 나이가 드시거나 또는 약 중에서 소염진통제나 아니면 아스피린 같은 이런 혈액을 응고하는 방해하는 약들을 드시는 분들은 다치지 않아도 멍이 들어서 놀라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코를 후빈다고 말하면 안 웃긴데 우아하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요 말로만 해도 웃기긴 하네요. 그럼 두 번째 퀴즈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중 모세혈관 건강적 신호, 흰머리가 많이 난달까요? 아니면 귓불에 주름이 많아졌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흰머리입니다. 왜냐하면 흰머리가 이제 이 어떤 두피에 모세혈관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이제 검어졌던 게 점점 하얘지는 게 아닐까 해서 흰머리. 아니요. 제가 한양에 이렇게 병원을 가면 가끔 선생님들이 이 귓볼을 보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귓볼로 가겠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어쨌든 귓볼. 네, 이 교수님 정답은 뭔가요? 네, 정답은 바로 귓볼의 주름이 많아졌다입니다. 그래요? 네, 사실은 귓볼의 주름은 뇌에 모세혈관을 반영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놀라시죠, 그죠? 네, 사실은 뇌에서 미세혈관 순환이 떨어지게 되면은 뇌에서 가장 가까운 부위가 어디죠? 사실은 귀도 굉장히 가깝죠. 네. 귀에 있는 모세혈관 순환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귀의 모세혈관 순환이 떨어지면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영양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도 같이 빠지면서 귀에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대각선 형태로 저렇게 주름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저런 귀에 주름이 있는 거를 그냥 피부 주름처럼 노화의 한 현상이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사실 한의학에서도 예전부터 노화라고 하면은 사실 귀를 굉장히 많이 관찰을 했는데 최근에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뇌에 있는 모세혈관 상태를 귀에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결과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신기하다. 네, 최근 들어서는 국내 한 연구진이 약 한 700명 정도의 치매나 정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만 귀에 저런 주름이 있는 환자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 치매 발생 위험도가 2배나 높았고요. 대표적인 뇌혈관의 이 퇴행성 변화인 대뇌 백질 변성 위험도도 약 7.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건 궁금하네요. 그 흰머리가 많이 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모세혈관이랑 좀 연관이 없나요? 네, 사실은 제일 많이 관련 있는 거는 흰머리보다는 탈모가 더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머리 두피에도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가 있는데 이런 두피에 있는 모세혈관 순환이 떨어져서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은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고 노폐물이 계속 쌓여서 어떻게 보면은 탈모가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탈모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 순환을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해서 갑자기 살이 많이 쪄서 비만이 되신 분들은 이 모세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게 되고 또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체중을 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두피에 있는 모세혈관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또 탈모가 많이 생깁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나 또 흡연을 하신 분들은 이런 스트레스나 흡연이 모세혈관 벽을 수축해서 순환을 떨어뜨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탈모가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갑자기 탈모가 많이 된다면 모세혈관 순환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세혈관 건강 적신호 문제 3번째 나갈게요. 다음 중 모세혈관 건강 적신호는
거북목이 심해졌다, 그리고 종종 우울하다. 무엇일까요? 이거 적신호는 거북목 아닐까요? 거북목이 되기 때문에 우울하겠죠. 거북목 아닐까요? 그건 일단 맞네요. 저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에너지가 네. 안 가잖아요. 그럼 처지고 우울할 것 같거든요. 정답은 뭔가요, 김선우 전문가님? 네, 사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뇌로 가는 혈류량을 오.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근육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울하다가 정답이군요. 네, 우울하다가 정답인데요. 승모근, 흔히 은희가 말하는 이 어깨 주변에 있는 승모근하고요. 목 뒤에 있는 후두 직근, 그리고 목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 중에 목비근 이런 근육들이요.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혈액순환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만약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 근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사실 눈 안에 이렇게 눈알은 안구 쪽에는 굉장히 많은 모세혈관이 있죠. 그래서 눈이 침침해진다던가 아니면 두통이 자주 생긴다던가 아니면은 청력이 약화되는 등 이런 감각신경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울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면으로 뇌에 산소나 이런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으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좋은 호르몬의 분비가 더뎌지면서 아무래도 졸리고 기운 없고 우울한 느낌을 자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모세혈관 건강 적신호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모세혈관 건강 적신호는 고혈압에 시달린다, 그리고 변비와 치질이 생겼다. 이건 뭘까요? 당연히 드라마를 보면 고혈압 때문에 이렇게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고혈압. 무슨 말씀이세요? 의외로 변비와 치질일 수 있어요. 왜죠? 의외로 다 몸은 또 그렇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변비 그렇게 치질, 하지 마세요. 변비 치질 때문에 고혈압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박 교수님 뭘까요? 네, 혈압이 높으면 뭐 네. 치질이 잘 터지긴 합니다만 여기 답은 고혈압입니다. 네. 자,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이 됩니다. 이 혈관 중에서 두꺼운 혈관이 먼저 손상이 될까요? 얇은 혈관이 먼저 손상이 될까요? 얇은 혈관? 네, 얇은 그렇기 혈관? 때문에 네. 보통 혈관은 3개층으로 이루어졌는데 모세혈관은 1개층이에요. 그래서 모세혈관은 정말 혈압의 직격탄을 받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분들은 혈압이 높으면 모세혈관이 스물스물 녹는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모세혈관 건강의 적신호가 바로 고혈압입니다. 네. 자, 이어서 모세혈관 건강 적신호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시죠. 다리가 붓고 쥐가 잘 난다, 그리고 손발톱이 변형됐다. 이건 또 그냥 뭘까요? 다리가 붓고 쥐가 잘 난다로 가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좀 어렵네. 네. 네, 계속 다리가 전효실 부어요. 씨는 찍고 있고요. 저는 근거를 또 대야죠. 근거 좋아요. 일단 손톱, 발톱에는 혈관이 없는 것 같고 어? 일단 멍이 들거나 색깔이 변형됐을 때 보면 부딪히거나 아니면 무좀인 경우가 있거든요. 네. 뭘까요? 제가 정답이죠, 교수님? 네, 사실은 둘 다 모세혈관의 적신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다리가 붓고 쥐가 잘 난다. 뭐 당연히 모세혈관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세혈관 순환이 떨어지면은 그 모세혈관의 혈액이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면은 정맥압과 모세혈관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네. 그러면 모세혈관 내에 있는 혈관에 있는 물 성분이 밖으로 나가서 다시 안 들어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부종이 생기고요. 또 모세혈관 순환이 떨어질 때는 뭐 종아리뿐만 아니라 발가락까지도 붓게 되고 또 순환이 떨어지니까 근육에 좋은 산소가 부족하겠죠.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는 쥐가 덜 나게 됩니다. 쥐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손톱, 발톱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은 다 손톱, 발톱 문제는 저런 흔히 말하는 무좀으로 생기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꼭 무좀뿐만이 아니라 심장 질환에 문제가 생겨서 말초에는 모세혈관이 떨어져도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손톱이 얇아지거나 그리고 색깔이 풀어지고 또 심지어는 가운데가 움푹 파지는 손톱 종구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상태가 된다면은 단순히 무좀으로만 보지 마시고 혹시 나에 어디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모세혈관 상태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말단까지 순환이 장애가 생기면은 발의 색깔이 변화되면서 상처가 잘 나고 각질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항상 관찰해 보면서 모세혈관이 어떤지를 항상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전에는 큰 혈관들만 사실 신경 쓰면서 건강 지키려고 했거든요. 이제는 모세혈관도 잘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세혈관의 집약체 적근을 단련하려면요. 네.
매일매일 걷기와 근력 운동을 하라. 제가 은행 가서 적금은 들어봤는데 적금은 또 정말. 생소하네요. 이게 걷기 하면 도움이 되는 근육인 건가요, 박 교수님? 네, 근육은 크게 빠르게 움직이는 속근과 천천히 움직이는 지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를 드린다면은 우리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요, 빠르게 움직이는 속근이 더 많이 발달을 하고요. 2시간 이상 달려야 되는 마라토너들은 천천히 움직이는 지근, 그러니까 이 지근들은 지구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근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지근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에너지를 내는 미토콘드리아도 굉장히 많고 주변에 혈관들도 굉장히 많아서 모세혈관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혈관을 발달시키려고 한다면 지근 또는 약간 빨개진 저 적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운동이 대표적인 것이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의 대표가 바로 빠르게 걷는 운동이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면 순간적으로 이 혈관의 혈류량이 증가됩니다. 그럼 증가된 혈류량이 혈관의 내피 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좋은 거 배웠네요. 근데 저희가 걷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빨리 걷기, 천천히 걷기, 걷다가 쉬기. 그럼 이 걷는 방법 중에 어떻게 걸어야 이 접근에 도움이 될까요? 기술 교수님. 걷다가 쉬기는 별로 안 좋고요. 네, 이왕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천천히 걸을 때는 심장이 천천히 뛰잖아요. 빠르게 걸을 때는 심장이 또 빠르게 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심장 박동수를 유지하는 것보다는요. 빠르게 걸었다가 또 천천히 걸었다가 이런 식으로 속도를 바꿔주면서 심장의 심박수를 자꾸 변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심박출량이 증가하면서 전신 혈액순환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약, 중강약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적금 들려면 일단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걷기 운동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근력 운동 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걷기 운동도 중요하고요. 뭐 지근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근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래 버텨야 하는 그런 특성의 근육인데요. 이런 지근을 단련하는 데에는 유산소 운동 플러스 적당한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인체에서 가장 면적이 큰 근육인 허벅지나 이렇게 종아리, 하체 그리고 엉덩이 쪽에 있는 부분의 근육인데요. 이런 근육들을 자주 사용해서 운동을 해주시다 보면 전신의 혈액순환을 훨씬 더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하시는 것이 혈액순환에는 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세혈관을 쌩쌩하게 만드는 건강법 두 번째입니다. 네. 손발끝이 저리고 찌릿찌릿하다면 사지 말단을 털어라. 이거는 또 뭘까요? 털어야 되나요, 교수님? 네, 사실은 대다수의 모세혈관이 손발에 있다는 건 오늘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 손발을 털게 되면은 흔들어주게 되면은 바로 모세혈관에 있는 순환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찌릿찌릿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뭐 특별하게 병의 이상이 없는데 손이 좀 붉어지거나 좀 찌릿찌릿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걸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강물이 굽이쳐 흐를 때 순환이 떨어지면은 굽어진 부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이 쌓이고 웅덩이가 생기겠죠. 우리 모세혈관 순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이 떨어지게 되면은 말초 모세혈관에서 피가 고이게 되는 우열 현상이 생겨서 몸은 다 찬데 손바닥만 붉어지고 찌릿찌릿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심장에서 가장 먼 손발을 털어줌으로 인해서 모세혈관에는 피가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잘 들어오고 또 동맥에서 새로운 피가 다시 모세혈관으로 돌아가면서 순환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방송 초반에 김선우 전문가가 손발 터는 법 알려줬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모세혈관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 알려주시죠.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네. 우리 재성 씨 나오세요. 네, 저도 한번 같이 털어요. 풀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털까요? 네. 네. 자, 지금부터 전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 한번 알려드려 볼 텐데요. 먼저 의자에 이렇게 가볍게 반 정도만 걸터 앉으신 다음에요. 네. 가슴을 쭉 펴서 허리에 커브를 만들어주세요. 네. 이게 등이 굽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하체 근육을 조금 덜 쓸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허리를 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자, 무릎은 골반 너비 정도로 벌린 상태에서 네. 양 주먹을 가볍게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어렸을 때 제기차기 해보셨나요? 네.
해보셨어요? 많이 했죠. 네, 오, 제기차기, 그래요? 명절 네. 때. 네, 그럼 좋습니다. 제기차듯이 다리를 자 왼쪽 다리를 올렸을 때는 오른쪽 팔로 뒤꿈치를 캉 쳐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를 올렸을 때 뒤꿈치 옆부분을 뒤꿈치를요? 탕 쳐주시고 하시는 건데 주먹으로 세게 대따려 주셔도 괜찮아요. 요거를 허리를 편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손으로는 열심히 때려주고 이런 식으로 교대로 운동을 통해서 허벅지 근육과 복부 근육을 같이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데요. 전현주 씨는 아니 나도 못하는데 진짜 재성씨도 제가 잠깐 저랑 같이 이렇게 마주보면서 하는 거예요. 네, 봐드리면은 영감, 상체는 너무 많이 움직이실 필요 없고 허리를 펴주세요. 상체 움직이지 말고. 네,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고정. 허리를 펴고 운동을 하게 되면요. 네. 아까는 느낌이 없었던 복부에 느낌이 쫙 오시죠? 시선을 앞에 보나요? 네, 시선은 정면을 보시고 가슴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내민 상태에서 네. 다리를 다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이게 맞아요? 진짜 좀 운동이에요. 내미세요. 네. 네. 가슴을 내민 상태에서 이렇게 쳐줘서 허리도 버티고 복부도 버티고 다리 근육도 사용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큰 근육을 사용해서 작은 근육을 통해 말초기관까지 혈액을 전달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해보시면 아니, 근데 진짜 좋겠습니다. 이게 주먹으로 요 아킬레스 건 쪽을 치니까 네, 요 말단이잖아요. 옆부분. 네, 맞아요. 여기가 자극이 되면서 막 피가 몰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우, 사실 운동되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쳐주시는 이유는 네. 지금 내가 다리를 그 정도 높이로 올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저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네. 두 번째 운동은요. 다시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좋습니다. 가볍게 걸어줄 건데 우리가 손을 이렇게 걷는 자세로 이렇게 살짝 주먹을 가볍게 쥐어볼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리와 가슴을 쭉 내밀어서 곧게 펴시고 네. 자 배꼽 위치까지 무릎을 끌어올리는 높이로 한번 걸어볼게요. 배꼽까지. 네. 허리는 펴야 돼요. 등이 구부면 안 됩니다. 하나, 둘, 그리고 발끝을 살짝 들어주는 느낌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오. 둘, 하나, 둘. 네,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네. 어떠세요? 허리 뻐근하죠? 다리, 허벅지, 골반 아프죠? 네. 온몸 뻐근해요. 네, 발끝 당겨주니까 정강이 뼈 옆에 있는 근육 저리죠. 오. 자, 이렇게 해서 운동을 계속 하시다 보면 네. 전신순환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정말 전신 운동이 되네요. 네, 무릎 아프신 네. 분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도 직접 서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앉아서도 충분히 전신의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하실 수 다리가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어요. 배꼽까지. 팔이 자꾸 바뀌어. 네, 이게 생각보다 꽤 강도가 높은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도전해서 해보시다가 네. 나중에 시간을 점점 늘려가시면서 자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